오늘로 대통령 선거, 보궐대선이 47일 남았습니다.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추세를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앞섰다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3월 4주차 여론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35%로 다소 하락했지만 전주보다 다소 하락했지만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는 17%로 전주에 이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12.5%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 뒤로 이제 이재명 시장, 홍준표 지사,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 5.2 정도 다소 이제 올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지역별, 연령별로 한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호남 경선, 호남 대첩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잡음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뒤에 전해드리는데 광주 전라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44대 16, 뭐 엄청난 차이가 나 있습니다. 수도권 보시는 대로 뭐 2배 이상, 뭐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충청권에서만 좀 안지사가 따라붙어 있습니다. TK라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 25대 23, 여기도 치열하고요. 부산, 울산, 경남. 문 전 대표의 우세가 확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연령대별로 분석한 거 보여드릴게요. 19, 29세, 30대, 40대까지는 뭐 숫자 읽어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앞섰고. 네, 60대에서만 안희정 지사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19.9%. 그리고 50대에서는 좀 비슷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비슷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이 경선을 하다가 지금 파열음이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호남 결과를 보고 좀 말씀을 해주시죠. 호남에서 사실 안희정 지사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이게 뭐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아요. 외형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경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 상대로 조사한 것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론조사를 저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주체제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붙는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여론조사 날 때마다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그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계속 여론조사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로 나가고 있고 또 안희정, 뭐 안철수, 이재명 그런 후보들이 거의 뭐 정체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획기적인 걸 좀 바라고 있는데 획기적인 것을 내놓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뭐 경선 결과 아니면 뭐 대선까지 굉장히 답답한 심정일 거예요. 뭐 선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전에 대연정이랄지 선한의지랄지 아니면 뭐 TV 토론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 문제랄지 아니면 이제 네거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별로 호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다자구도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6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새롭게 올라온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진태 의원인데요. 5.2%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유승민 의원을 크게 앞섰습니다. 처음엔 한 1대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한 약진이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지사가 9.1이니까 두 자릿수를 눈앞에 뒀다. 오른다면. 홍준표 지사하고 봐도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여전히 지난번 그 자유한국당 첫 번째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연설에 비전대회인가 할 때도 거기가 그냥 태극기 부대로 물결을 이루었죠. 지금 그 화면 나옵니다만 저기서도 완전히 9명의 후보 중에 김진태 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단지 저런 그 연설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그 태극기 집회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시간이 가면서 좀 김진태 의원 주변으로 결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지사도 이걸 만만히 여기서는 사실상 안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상당히 이제 각축이 될 만한 수준까지 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경선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첫 경선 투표가 치러졌는데 마감을 하고 나서 괴문서, 이거 괴문서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결과다, 이게 투표 결과다 하는 문서들이 SNS를 통해 인터넷으로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저걸 여기 하나 구해봤어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제 이루어진 이 현장 투표 결과가 각 지역구별로 지금 쭉 정리가 돼서 자, 누구는 몇 퍼센트, 누구는 몇 퍼센트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게 보이시죠? 이재명, 안희정, 문재인 이렇게 해서 쭉 최성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득표율이 다 나와 있어서 네. 저런 걸 조작할 수 있느냐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수도권 인천, 부산 등 52개 선거구 11,865명의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것만 저희가 보니까 이것도 좀 공표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꽤 많이 문 후보가 앞섰다. 특정 그러니까 이제 안희정 후보 측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발끈했어요. 특히 안 후보 측에서 특정 캠프서 이거 흘린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2, 3위 측에서 흘렸다. 서로 지금 싸우는 형국이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유출의 경로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건 사실일 것인가에 대한 사실 여부가 문제였는데요. 유출 경로는 원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내 경선을 위탁관리하게 돼 있는데 네. 아마도 본선거 50일이 전에 있는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를 하지 않기로 해서 아마 당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 공정한 개표를 위해서 각 캠프별로 개표 참관인들이 들어왔는데 아마 그 개표 참관인들이 네네. 투표 결과를 본인이 자신의 캠프의 상황실로 보내준 것을 그 캠프에서 취합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흘린 사람이 흘려서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흘림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대세론을 유포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흘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 여부는 저는 사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장 투표의 특성상 현장 투표는 아시겠지만 고연령층과 아주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 즉 조직 동원이 가능한 사람들이 지지율이 높은데 그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손가락 혁명군이라 해서 절대적 고정 지지층 3만 명이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열성적 고정 지지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안희정 지사는 외연 확대된 부동층들이 많기 때문에 네. 현장 투표에서는 그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문제는 80%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휴대폰을 통한 ARS 투표가 아마 80% 가량 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전체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저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상응하는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 지금 벌집 수신데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 선관위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당 선관위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면서 수습에 나섰는데요.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네. 확실한 것은 어제 인터넷에 떠돈 내용은 중앙선관위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떠도는 개표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자료다.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양승조 위원장, 확실한 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다.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하겠다.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가 나오면서 두 캠프 그야말로 사생결단식의 싸움에 들어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정투표가 아니라 실제로 250개 투표소에 각 후보자의 대리인 4명의 참관인이 돼서 약 1000명의 참관인이 그 개표 결과를 같이 검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불가피하게 유출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캠프 쪽에 책임 있는 그 직책을 맡은 분들이 이것은 찌라시다, 이것은 가짜뉴스다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찌라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당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호남 대첩 이런 불리는 호남 경선이 한창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캠프의 본부장 아닙니까? 총괄본부장이죠. 네, 그래서 이건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약간 두둔하는 그런 모양새고 박영선 같은 경우는 이제 멘토단장, 의원 멘토단장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경선뿐만 아니라요. 이전에 모든 대부분의 경선이
초기 아니면 중기에 이런 식으로 다 유출이 되는데 굉장히 의도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유출된 것이 진짜건 가짜건 거기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한다거나 1위로 가고 있는 캠프의 어떤 뭐 자원봉사랄지 그쪽에 캠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굉장히 힘이 나는 거고 네. 그다음에 2위, 3위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호남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못을 박자.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 없던 것으로 되는 경우가 정치에 있어서는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양승조 민주당 선관위 부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좀 했지만 기자들이 또 물었어요. 가장 발끈한 쪽이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 쪽인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거 심각한 얘기까지 한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 부위원장 어떻게 대답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접수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중차대 문제라 그걸 가상해서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경선 불복, 네. 무효 주장까지 하고 나서는 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예. 중차대한 문제다 하면서도 가상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총선도 그렇고 군 부재자 투표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새 사전 투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지금 양승조 선관위 부위원장은 그게 뭐 그 가짜 데이터다 이런데 사실상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유출된 거 아니냐. 진짜는 맞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 군 부재자 투표나 사전 투표 결과가 네. 오늘이 투표일인데 그 전날 발표가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주 그런 비상 상황인 거예요. 네, 네. 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가는 그 표가 전체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를 떠나서 이 선거 자체의 공정성에 심각하게 그 흠결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체 진상조사가 아니고요. 저것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당의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아닙니까? 저건 잘못하면요. 중앙선관위 검찰의 수사를 받고 누가 무슨 의도로 그걸 유출했는지 네. 이렇게까지 굉장히 형사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문재인 전 대표 오늘 전주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다고요? 네, 아마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어딘지 잘 못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얘기를 좀 보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자, 네. 문재인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선관위 후보 진영들도 경선을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장으로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룰은 언제나 아쉬움이 있지만 개표가 된다면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씩은 유출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송 총괄본부장 얘기하고 참 비슷하네요. 사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당내 경선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사실 여부냐를 떠나서 이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안희정 지사의 캠프도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도 서로 좋아하고 불리하다라고 할 일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현장 투표는 아시다시피 조직동원, 조직력이 센 사람들이 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당하다라든가 이것이 정말로 선거판을 전체를 흔들 정도, 특히 민주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 호남에 있는 민심을 흔들 정도의 결정적 변수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현명하게 전략적인 메시지를 호남 경선 앞두고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호남 경선이 시작이 돼서 국민들이 관심을 지금 민주당 유력 후보들이 가장 많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문제 단순한 당내 문제로만 다룰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